직장 그만두고 깨달은 진실 노후에 매달 필요한 돈은? 이제 좀 쉬고 싶다.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버스 안, 점심시간 회사 게시판 앞, 회식이 끝난 늦은 밤, 엘리베이터 안. 몸은 지쳤고 마음은 이미 퇴직을 상상하고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은퇴를 결정하고 나오면서 해방감을 느꼈죠. 이제는 출근도 없고 야근도 없고 보고서도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막상 며칠 지나니까 서서히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은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갑작스런 병원비에 한숨이 늘고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묻고 싶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한 달에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막연하게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은퇴하면 후회합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은퇴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은퇴했지만 재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매달 필요한 돈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엔 돈이 덜 들 거라고 생각해요. 차도 안 바꾸고 외식도 줄이고 출근 안 하니까 교통비도 절약되고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이렇게요. 그런데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기도 해요. 친구도 만나야죠. 여행도 가고 싶죠. 건강검진이나 병원도 자주 가야 하니까요. 오히려 평소보다 쓰는 항목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2024년 기준 통계청과 여러 금융기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은퇴자의 평균 월 생활비는 약 250만 3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기본적인 생활을 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취미생활, 가족 지원, 여행 한두 번만 더해도 훌쩍 넘어갑니다. 게다가 부부 기준이라면 적어도 월 4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넉넉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게 많은 은퇴자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2.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생활비의 현실. 사례 1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60세 김상호 씨 부부. 김상호 씨는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가 있었죠. 그는 자신이 준비된 은퇴자라고 생각했어요. 퇴직금 2억에 연금도 월 100만 원 나오고 아파트도 있으니까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 결혼자금, 예기치 못한 수술비, 차량 교체, 명절에 드는 비용 이렇게 하나씩 빠져나가더니 퇴직금은 3년 만에 반토막 남은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63세에 마트 물류센터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몸이 너무 힘든데 돈이 모자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라며 은퇴 준비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지출 계획까지 세워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사례 이나는 너무 빨리 나왔어요. 55세 자영업자 출신 이정순 씨. 이정순 씨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다 55세에 폐업하고 조기 은퇴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아이들도 다 컸다며 이제 좀 쉬자고 결심했죠. 하지만 막상 쉬어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외로웠다고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문화센터, 동호회,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 월 지출이 200만 원을 훌쩍 넘는데 수입은 아무것도 없으니 매달 적자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집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하숙을 받기 시작했어요. 내 공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매달 50만 원이라도 들어오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이 씨는 수입이 아예 없는 은퇴는 매우 위험하다는 걸 몸소 느꼈다고 말합니다. 사례 3 은퇴 후 더 바빠졌어요. 65세 정미화 씨 부부. 반면 은퇴 후에도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정미화 씨 부부는 60세 전부터 철저히 은퇴 후 삶을 준비했어요. 공무원 출신 남편의 연금, 소형 아파트 전세금, 그리고 작은 시골 땅에서의 텃밭 수익. 모든 걸 현실적으로 계산했죠. 특히 수입을 만드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정 씨는 은퇴 직전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고
지금은 주 3일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5월 60만 원 남짓이지만 용돈도 되고 사회랑 단절되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죠. 이 부부는 매달 약 35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여유롭고 건강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지출 통제와 소득 구조의 유지, 그리고 마음의 준비입니다. 3.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정리해 봅시다. 은퇴 후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많고 준비보다 빨리 줄어들고 수입이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점.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뭘까요? 1. 지출 구조를 점검하자. 은퇴 후에도 계속 나갈 고정비는 뭔지 체크해 보세요. 보험료, 관리비, 식비, 건강 관련 비용은 은퇴 후에도 줄지 않아요. 2. 소득원 하나는 만들어 두자. 꼭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임대 수입, 프리랜서 활동, 유튜브, 글쓰기, 파트타임 등 작게라도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삶의 루틴을 그려보자.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 보세요. 사람 만나기, 배우기, 움직이기 등 돈 안 드는 루틴도 중요합니다. 4. 막연함을 숫자로 바꾸자. 언젠가 은퇴해야지가 아니라 몇 년 후 은퇴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현재 얼마가 모였는가로 바꿔보세요. 금융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은퇴는 멈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로 사는 시작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시작이 불안보다는 안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더 자유롭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지금까지 은퇴 후에 매달 필요한 돈과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갈 만한 주제는 은퇴 후 생활비 산정 시 꼭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얼마가 필요하다는 숫자만 아는 걸 넘어서 그 돈이 왜 필요한지,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야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런 내용을 과학적 경제학적 근거에 기반해 설명하면 더 설득력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쉬우니까요. 은퇴 후 생활비 산정 시 꼭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 1. 물가 상승률과 인플레이션.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 돈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월 30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해도 10년 후에도 그 300만 원이면 같은 생활이 가능할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한국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보통 23% 사이입니다. 즉 지금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10년 후엔 약 2030%더 비싸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걸 무시하고 단순히 현재 금액만 계산하면 은퇴 후에 돈이 모자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비 일물가 상승률 은퇴 후 경과 연수 공식을 적용해서 미래 생활비를 계산하는 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2. 건강과 의료비 증가. 은퇴 후에 건강관리 비용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병원 방문 빈도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만성질환 관리 처방약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은 전체 평균보다 약 2배 이상 높습니다. 게다가 건강보험이 모든 비용을 다 커버하지 못하니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생활비 산정 시 의료비용 항목을 따로 떼어내어 최소 1020% 이상 여유 있게 책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은퇴 후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소비 패턴. 은퇴 전과 후의 소비 구조는 크게 다릅니다. 직장인이었을 때는 교통비, 점심 식대, 정장 구입비 같은 지출이 많았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취미활동, 문화생활, 건강관리, 여행 등에 돈을 더 쓰게 됩니다. 특히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이 많고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평균보다 지출이 1520%더 많다는 결과가 있어요. 즉,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살 계획이라면 그에 맞는 생활비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부동산 및 자산 수익률 변동성. 많은 분들이 부동산 임대 수익, 금융상품 수익에 의존하는데 이 수익률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이자가 늘어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임대료가 떨어질 수도 있죠. 또 주식이나 펀드 수익률도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해 은퇴 자산에서 연간 34% 정도를 안정적으로 인출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산이 조기에 소진될 위험이 커집니다. 5. 예상치 못한 지출 긴급 상황 대비. 마지막으로 은퇴 후 예상하지 못한 지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 문제, 주택 수리비, 교통사고, 혹은 돌발적인 건강 문제 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대비해 적어도 6개월 1년치 생활비 정도를 비상금으로 따로 마련하는 게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은퇴 후 매달 필요한 돈은 단순히 지금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실과 괴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으로 미래 물가 상승, 건강관리 비용, 소비 패턴 변화, 자산 수익률 변동, 긴급 지출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진짜 안정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